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호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 근래 들어서 눈이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강서에서 오늘 방송국까지 여기 교대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같이 섹시한 주제를 가지고 부동산을 심도 있게 다뤄줄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관 곽창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저희가 댓글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클릭수도 많이 늘고. 예, 관심이 많다는 의견이 극과 극으로 나온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관심의 반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댓글이 달릴 때는 뭔가 상승장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그렇죠. 이렇게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을 때는 댓글도 안 달리고 양극단으로 나뉘지 않죠. 좋습니다. 오늘도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우리 방송에서나 신문에서 매체에서 많이 봤죠. 역세권. 과연 역세권이 단지 역에서부터 보통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말 만드는 분들 이제 그렇게 하죠. 250m는 1차 역세권, 500m는 2차 역세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략 도보로 5분 이내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이 역세권이 투자가 됐든 실수요가 됐든 어쨌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그게 사실이고 월세에서부터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데 오늘 곽 대표님하고 좀 다뤄볼 내용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의 역세권보다는 조금 광의의 개념의 역세권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곽 대표님? 예. 우리가 이제 전철 시대가 시작된 게 이제 1974년. 그렇죠. 1호선 착공을 시작했죠. 1호선 개통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후에 수많은 전철 지하철들이 광역시까지 다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입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이 교통의 개념, 또 이 교통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세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얘기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일단 물리적 거리로 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역세권. 예, 그래서 도보로는 한 7, 8분 거리 정도.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가랑비가 왔을 때 전철역에서 뛰어가면은 비를 젖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역세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역세권 안에 있는 주택 가격과 비역세권의 주택 가격이 현재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경 500m 안에 있는 아파트하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하고 평균 시세를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한 20% 정도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세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전철이라는 게 전천후 4계절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오늘처럼 특히 눈 오는 날에는 이 전철 타고 오면은 시간이 늦지가 않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역세권의 중요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추세는 이런 물리적 거리에 의해서 역세권이 규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개념이 또 복합적으로 작용될까요? 지금 이제 보면은 물리적인 거리만으로 따지기에는 부동산이 여러 가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서울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지만 또 KTX를 타면은 우리가 천안 아산까지는 한 40분 또 평택까지 20분 걸리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적 개념이 포함이 되겠네요. 일단. 그렇죠.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앞으로는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거고요. 또 단순히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포함한 비용의 개념이 저는 중요해진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포함한 총 비용의 개념이 중요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이 이런 시간과 비용의 개념에 따라서 저는 이제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쪽 지금 광역교통 수도권뿐만 아니고 약간 천안 얘기를 드셨는데 급행 KTX라든지 이런 데가 정체하는 데가 근데 그렇게 되면 거꾸로 빨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요. 이제 상권 같은 경우에는 빨대 효과가 분명히 생기겠죠. 근데 제가 오늘 다루려는 주제는 이제 그 전철역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예. 그 전철역으로부터의 시간과 비용이 더 중요한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고요. 예, 예. 그 우리가 대중교통 환승 할인 체계가 생긴 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철에서 내려서 이제 뭐 마을버스를 기다려서 예. 그 마을버스를 타고 한 7, 8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면은 예, 예. 시간이면은 예, 예. 사실 도보로 7, 8분 걷는 거하고 비용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환승 할인 체계 전에는 이게 뭐 전철 비용 내고 또 버스 비용 내고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추가되는 비용이 거의 미미하거든요. 예, 예. 50원, 100원, 100원, 그 정도죠. 요 정도가 추가되는 대신에 편하게 앉아서 가는 편익이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전철역으로부터 시간상 한 7, 8분 거리에 도달하는 그런 그 아파트라든가 주택까지를 예, 예. 역세권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변화는 일부 일어나는 곳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죠? 서울 안에서는 서울은 뭐 역세권이 아닌 곳이 별로 거의 없죠. 드무니까요. 네. 근데 이제 비역세권이었던 곳들, 예. 말하자면 이제 걸어서 뭐 한 7, 8분 이외 지역에 있었는데 전철을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보니까 실제 자기네 뭐 아파트 단지까지 7, 8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곳들, 이런 곳들이 서서히 시세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나 비용의 개념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게 뭐 현실로도 적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뭐 차익을 발생시킨다든가 예.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뭐 벌어지고 있는 현상도 중요하지만은 예, 예.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합리적인 상상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겁니다. 역세권이 지금 수십 년간 거리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왔지만 그렇죠. 예, 예. 앞으로는 비용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게 될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은 예, 예. 아파트 값이 20%씩 역세권이냐 비역세권이냐 차이가 났었는데 예, 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용의 개념으로 가서 예. 현재 비역세권인 곳이 말하자면 버스 타고 한 뭐 7, 8분이면은 거리상으로는 한 1.5에서 2km 정도까지 예. 될 거예요. 그 정도 거리까지 확산된다면 점점 좁혀지는 거죠. 이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역세권의 개념이 중요도를 더하는 시기가 있고 예, 예. 역세권의 개념이 좀 희석되는 시기가 있어요. 역세권. 대체로 보면 우리 부동산 경기가 예. 침체기 또 성장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면은 침체기 이후에 불황을 탈출해서 이제 호황기로 접어드는 초입까지는 그거는 이제 이 호황기를 뭐 두 개로 나눠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면은 예, 전반부까지는 역세권의 중요도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 가격이 비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좀 이렇게 뭐 역세권 또는 교통 뭐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쾌적성을 찾아서 뭐 외곽으로 나간다든가 또는 비역세권을 찾아서 나가는 왜냐하면 역세권이라는 개념 우리가 1차, 2차 얘기하지만 1차 역세권 250m 이내면 굉장히 번잡해요. 그렇죠. 또 500m 이내에도 좀 살기는 편할지 몰라도 쾌적성 면에서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황기 후반전으로 갈수록 비역세권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제 판단에는 지금 이제 호황기 후반전으로 가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역세권의 개념의 변화와 발맞추어서 또 호황기 후반전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비역세권들이 더 각광받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흐르면은 역세권의 개념 자체가 좀 바뀌어 있지 않겠나. 아닌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곽 대표님 지금 하신 말씀은 이제 저희 시청자들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상관없고요. 호불호가 나뉘는 것도 전문가들의 주장이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뭐 저는 현재 뭐 어떤 평가를 받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더 흐른 후에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평가받는 걸 원하고 그때까지 있습니다. 건강하게. 알겠습니다. 그 지금 환승 개념하니까 제가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자뻑을 하나 할게요. 제가 저 상암에 이제 방송국을 갈 때 차를 안 가져가면 DMC역에서 내리거든요. 예. 거기서 방송국까지 걸어가면 한 10분에서 한 15분 조금 안 걸려요. 근데 겨울에 여름에는 덥고 춥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몰랐어요. 근데 같이 출연한 패널이
그 앞에서 몇 번 버스를 타면 2정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제 대중교통을 잘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탔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환승을 하니까 50원인가 100원인가 감해지고 앉아서 한 5분 방송국 앞에 딱 데려다 주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서히 그 버스 정류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져서 역세권 플러스 장세권의 개념이 더 부각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전철 역세권 주변으로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점차적으로 이 노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지 않나 하는 그렇죠. 생각도 합니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면은 요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65세 노인도 아니지만 아니죠. 고령으로 갈수록 전철역 주변에 모여 살려고 그래요. 또 아무래도 또 편하고. 도보 역세권들이 임대료에 있어서는 더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전철 역세권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점 이 노인 천국으로 바뀌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역세권 개념의 변화 간단히 정리하면은 우리나라에 지하철이 도입된 게 74년도 1호선 착공을 시작으로 시작됐고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교통수단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KTX나 SRT 같은 광역철도망이 너무 잘 돼 있고요. 아까 제가 우리 둘이 대화 중에 얘기했지만 세상에 평택을 20몇 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 곽 대표님의 오늘 전문가의 주장은 물리적인 거리 500m, 250m, 1차, 2차 역세권뿐만 아니고 거기서 환승을 해서 버스를 타서 편안하게 근거리에 갈 수 있다면 즉 시간을 포함한 총 비용 개념을 가미한 역세권으로 조금 광의 개념의 역세권을 펼쳐질 것 같고 또 곽 대표님 하나 주장은 요거는 호불호가 불면 아닐 것 같습니다. 침체기에서 호황기 초기까지는 역세권이 가격에 흔히 비탄력성이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역세권의 중요성이 강조될 거고 호황기 중반부터 침체기 전 단계까지는 쾌적성을 삶의 질적인 측면도 중요시 여기는데 여기에는 물론 교통이 뭐 예전 전원주택 이런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교통의 접근성이 지금보다 초역세권보다 조금 더 멀더라도 버스나 이런 거를 장세권까지 광의 개념이 된다면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오늘도 재미있으셨죠? 저희 오비스 이 영상 보시고 돈 버는 부동산 영상 보시고요. 곽 대표님 이번 주 세미나 무슨 요일 하세요? 매주 목요일이죠? 매주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목요일 오후 2시 또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2시 이렇게 3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빡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직장인과 뭐 직장인 아닌 분들 주중 주말 이렇게 섞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곽창석 대표 세미나도 많이 오시고요. 요거는 서로의 약속 개념에서 유료입니다. 10,000원 받는 유료 세미나니까요. 참석 많이 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날 추운데 건강하시고요. 다음 프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